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는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타키오 뉴스 조호진 대표,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급 중인 반도체 보조금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무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조호진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예, 일단 어저께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정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진 이유를 한번 이렇게 언급을 드리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그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내정이 된 라마스와미가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옛날 트위터에다가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네 바이든 왜 니네 그 다 끝난 정부인데 왜 빨리 보조금 주고 있는 거야? 거기 부정적인 언급을 하면서 이제 주가 반영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그 트럼프 당선자가 유세 활동 시절부터 이미 누차 언급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좀 시장에서 반응하는 게 약간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미 사실은 IRA뿐만 아니라 이 칩스 액트도 뒤집겠다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정해진 수순이라 봐야 됩니다. 그 트럼프 당선자는 사실은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칩스 액트 반도체 과학법을 본인이 만들었어요. 일기 때 본인이 만들었는데 그 재선이 안 됐죠. 그 바이든한테 밀리면 재선이 안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 보기엔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실현을 했는데 거기 요즘 이제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죠. 자국 본토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은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이 이제 칩스 액트인데 그걸 본인이 만들고서 본인이 이제 부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유세 과정에 뭐라 하겠냐면 야, 왜 우리가 굳이 돈을 주느냐? 돈을 주지 않아도 우리 본토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유치할 거냐? 관세를 때리면 된다. 관세 때리면 알아서 올 거다. 이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예정된 수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달아서 이제 그 고민될 부분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일단은 이제 중국에서 생산되는 우리 삼성전자랑 그 하이닉스에 꽤 많은 이제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가 사실 중국 내부에서만 두면 상관이 없지만은 이 반도체가 이제 외부로 수출될 때 특히 미국 본토로 올 때 관세가 부과되니까 여기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바이든 정부는 이제 그 EUV 아주 이제 그 13나노, 7나노 이하의 장비만 반입을 못하게 했는데 그럼 나머지 장비에서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야, 너네는 한국 기업이니까 우리 특별히 반입을 허가해 줄게라고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사실 여기 더 나가서 야, 무슨 소리야? 그거 다 반입 못하게. 이러면 이제 중국에 생산하는 모든 반도체의 품질이 저하된다. 품질이 저하된다는 건 생산 효율이 저하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그 장점이 있는데 장점이 무엇이냐면 창신 반도체 중국 기업입니다. YMTC 양지강 반도체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의 당국에 엄청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사실 내년에 이제 증권가의 전망으로는 한 16% 범용 드램 시장의 16%를 가져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창신 반도체는 그간에 한 10년 정도 삼강 이뤘던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그 삼강 이뤘던 디램 시장 갖다가 깨는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 중국에 더 추가로 그 부과를 갖다가 한다면은 사실상 이제 그 창신 반도체 YMTC가 약진한 것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그나마 삼성전자가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것은 그 결국 제일 중요한 HBM입니다. HBM은 어떻게 할 것이냐? HBM에 이제 그 생산했을 때 그러니까 실제 HBM에 부과를 하기보다는 그 엔비디아가 생산한 그 H백이나 B백에다가 이제 관세를 때리겠죠. 관세를 때렸을 때 사실상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한 제품입니다. 이거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엔비디아는 야, 미안한데 내가 때린 게 아니잖아. 트럼프가 때렸으니까 너네한테 이제 이거를 전가하겠다라고 이제 빅테크 업체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전가를 하면은 빅테크 업체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단가를 높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밸류 체인에 있는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테크윙, 다른 어떤 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그나마 이제 적어도 이제 HBM3의 생산 밸류에 있는 그런 기업들은 그나마 부담이 덜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이오테크닉스, 아까 테크윙,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는 이거랑 무관합니다. 약간 좀 결이 다르다. 왜냐하면 한미반도체가 독점 공급하고 있던 장비가 사실은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맥락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때문에. 예, 한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싱가포르 기업, 예, ASMPT도 있습니다. 그게 ASMPT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 기업들 때문에 한미반도체 이제 독점이 이미 균열이 됐다
그런 관점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트럼프 이슈 때문에 지금 뭐 울고 웃고 우리 증시가 그렇습니다. 어제 SK 하이닉스 거의 5% 떨어졌고 삼성전자 사실 삼성전자 어제 대대적인 또 큰 폭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임원 인사, 전영훈 부회장, 메모리 사업부장 겸직하고 여러 가지 큰 폭의 인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좀 떨어졌단 말이죠. 삼성전자 10조 원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우리 투자 어제 쇄신안이 증시에 반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가장 헤드라고 할 수 있는 그 정현우 부회장, 그 다음에 이제 한종희 부회장이 그대로 유지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정현우 부회장은 비등기 이사로 계속 남았어요. 이거는 사실 책임은 안 지면서 권리만 행사해서 또 해준 거기 때문에 쇄신안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가 어제 인사로 뭔가 주가 반등할 여지는 없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간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이해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어제 시간회에서 또 밸류업 공식까지 내놨습니다. 오늘 또 주가 그럼 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지급 문제 삼게 되면은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뉴스 팔로우업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편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외신들이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때문에 어제 남북 경협주 막 상한가 치고 막 그랬죠. 이 관련해서 반정민 소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 이슈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 쪽에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두 명의 트럼프 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제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이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왔지만은 다만 지금 명확하게 나온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전일 이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부각받으면서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거 아니냐, 이 이슈가 좀 부각됐는데 아직까지는 지금은 일시적인 좀 테마로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추후에 다시 좀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여기서 어떻게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남북 경협주라고 한다 하더라도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먼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스토리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앉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그리고 코멘트까지는 앞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체크만 해두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관점으로는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 남북 경협주는 일단 지금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에서 좀 이번에 오른 기업들 그리고 업종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업종을 딱 살펴봤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과도 굉장히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관점을 반드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추후에 북미 정상회담이든 우리나라 관계가 우호적으로 된다 한다면은 그때 남북 경협주는 보셔도 늦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만약에 보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철도와 건설 인프라 쪽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순서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위주로 갈 거고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는 DMZ 평화공원 쪽으로 갈 거고, 그러다가 이제 북한 광물자원, 마지막으로는 남북로 가스관 사업까지 좀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부순 것도 있고, 심지어는 리조트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지금 관광으로 좀 유치를 하면서 러시아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있는 게 북한이기 때문에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경우에는 좀 약간 멀어두시고 나머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고요. 18년 당시 때 분위기 일으켰던 흐름들이 나와준다 하면은 그때는 남북 경협주로 봐도 되지만 지금 현재 시점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다시 양자회담을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정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남북 경협 다시 우리가 계속 뺏긴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동안에 당한 게 많고. 예, 그때와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를 패싱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이 공시를 하나 내놨습니다. 다잘렉스 바이오시밀러이죠.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와 관련해서 유럽 임상 3상을 신청했다는 소식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전 상장의 이유 어디에 있는지 하창한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이사 가는 이유는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상황이 좀 계속적으로 좋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업이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은 이제 패시브 수급이라든지 아무래도 그런 영향력 부분에서 조금 플러스 알파 요인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였었던 기업들이 지금 대거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벌써 한 1, 2년 사이에만 한 5등 이내에 있었던 기업 한 3개 정도 넘어간 상황인데 이게 앞으로 이게 가속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코스닥의 흔들림은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산업적인 부분이 그래도 조금은 더 다양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전 상장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이랑 에코프로가 같이 있을 때 RTO젠이 10% 빠지는 거와 에코프로비엠이 빠졌을 때 2차전지가 일부 반등이 나와서 사실 좀 방어를 해줬잖아요. 근데 그러한 요인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변동수가 나왔을 때 그냥 지수 자체가 움직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피의 삼성전자 같은 역할이 되게 된다라는 건데 이건 수급적인 부분에서 패시브 자금들에 대한 변동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이고 코스닥의 불안정성을 조금 더 확대를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좀 재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개인적으로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기업들도 또 이전 상장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신청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간다라고 해서 뭐 계속적으로 수급이 좋아지는 거를 담보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의 결국엔 가치, 산업의 성장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기조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는 조금 구조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만 놓고 봐도 중립적이라는 얘기죠. 이전한다고 해서 가치가 상승할 걸로 보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캐즘 구간이 명확하게 해소가 된 것도 아니고요. 일단 노스볼트가 어쨌든 좀 무너지는 국면에서 우리나라가 반사 수혜를 입는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저는 테슬라랑도 엮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지만 FSD가 저는 잘 되게 된다면 전기차에 대한 전체적인 볼륨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가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3% 가까이 에코프로 BM 주가가 뛰기는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뉴욕 증권거래소하고 나스닥하고 경쟁 관계이고 최근에 팔런티어가 나스닥으로 오히려 옮긴다고 해서 주가가 막 급등하기도 했는데 한국은 이 코스닥과 코스피가 경쟁 관계가 아니고 오히려 이 코스닥이 2부 리그처럼 이렇게 돼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식품주 소식인데요. 국내 식품주들이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관세 리스크로 수출에 먹구름까지 끼었습니다. 하지만 K푸드에 대한 해외 수요 견조하죠. 상승 모멘텀 기대할 수 있을지 정태근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방금 나온 기사에 대한 어떤 핵심이 두 가지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내수 부진 플러스 트럼프 리스크. 이 두 가지 리스크로 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큰 원인은 2024년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이렇게 빠르게 순환매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제가 봤을 때 식품주 어떤 소외의 어떤 원인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트럼프 리스크 같은 경우에 뭐 관세 부과 대상국 뭐 품목 확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가만히 되게 되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올해 5월달, 6월달 때처럼 어떤 그 큰 폭의 어떤 성장 흐름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나와줘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내수주 일단은 식품주 같은 경우는 이제는 내수주라고 하기보다는 수출주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월달 기준으로 농식품 수출 누적액이 81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14개월 연속 현재 전년 대비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 수출주라고 보는 게 일단 맞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그 2023년도 그렇고 2024년도 그렇고 삼양식품이 이제 음식료 업종을 좀 이끄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수출 비중이 현재 약 75%입니다. 그리고 농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또 50%의 수출 목표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내수 부진이 이유가 되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발 관세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매출액 추이를 볼 필요가 있는데 식품주하고 해외 매출액 추이가 좀 연동돼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2023년도 3분기 같은 경우에 또 그때 당시에 음식료 섹터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해외 매출액이 1,800억대에서 2,400억대로 늘어나게 되면서 또 강세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1분기 실적 나오는 또 5월달, 6월달 이때 같은 경우에 2023년 4분기 2,200억에서 2024년 그 올해 1분기
이제 2,900억대로 점핑을 하게 되면서 음식료가 강세를 보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해외 쪽에서 다시 한번 급격한 매출 성장세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그때 다시 한번 더 음식료 섹터가 그 주가에 어떤 턴어라운드라든지 식품주 강세 이런 흐름들이 다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중요한 건 실적이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보고 계시죠. 박정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은 추워진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었지만 오늘만큼은 상승해줄 수 있길 바라볼 텐데요. 증권가가 주목한 리포트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상향 보고서가 꽤 나왔습니다. 네이버와 녹십자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상향 의견이 나왔고요. 반면에 오늘 SK하이닉스에 대한 보고서가 5개 발행된 가운데 삼성증권은 목표가를 28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먼저 9개월 만에 20만 원을 회복한 네이버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한국투자증권은 오늘 네이버에 대해 주가 상승의 퍼즐 조각들이 많이 맞춰졌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2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0.1%의 낮은 매출 성장률 속에서도 비용 통제를 통해 이익을 개선해왔다고 진단했고요.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주가가 부진했지만 광고와 커머스 시장의 점유율 하락 우려가 해소되며 성과가 창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홈피드와 숏폼 동영상 강화, 성과형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성장률이 상승하고 있다고 봤고요. 웹툰 또한 효과적인 마케팅으로 경쟁 관계인 카카오 웹툰의 매출이 감소하는 동안 11.6% 상승세 보였다는 점 특징적이라고 짚어냈습니다. 다음으로 녹십자 리포트도 체크해 보시죠. DS투자증권은 녹십자에 대해 어둠이 끝나고 밝은 성장을 맞이할 거라며 목표가를 18만 5천 원으로 32.1% 상향 조정했습니다. 알리글로의 3분기 매출액이 160억 원을 달성하며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입증한 가운데 보험사의 우선 권고 목록에 등장되는 등 폭발적인 수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7년으로 예정됐던 혈액원 인수를 내년 상반기로 가속화하고 관련 매출을 높여갈 방침이고요. 한편 헌터라제 매출이 3분기 153억 원을 달성하며 정상화에 돌입한 점, 그리고 정부와 공동 개발한 탄저액신은 연내, BCC 백신은 내년 초에 허가가 기대돼 수익성 개선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백신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실제적인 영향은 구체화된 바가 없어서 과도한 우려라고 판단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내년 구조적인 턴어라운드 돌입으로 주가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마침 네이버 목표가가 상향 조정됐는데요. 다음 소식도 네이버 관련 소식입니다. 네이버 주가가 드디어 2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약 9개월 만인데요. 네이버 사실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던 종목인데 주가 상승의 배경은 어디 있는지 반종민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예, 첫 번째로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사 부분이 굉장히 좀 매출적인 부분들이나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3분기 매출 중에 좀 특이점이 있었다면 사우디아라비아 관련된 그때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이 좀 매출적으로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영되는 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씩은 좀 긍정적인 효과를 좀 보여줬고, 최근에 이제 뭐 IR이든 컨퍼런스 등 여러 가지 좀 진행을 했을 때 온 서비스 AI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한 AI 전략에 대해서 좀 장기 비전 목표를 좀 제시를 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분위기가 연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네이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AI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붙다 보니까 주가의 상승 영역을 계속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뭐 사우디 그 합작법인 관련된 설립도 좀 추진할 계획으로 좀 밝혀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4분기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네이버의 경우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AI 쪽에 대해서 그 성장성에 대해 여러 가지 좀 의견이 있기는 한데 기대는 되긴 하지만은 성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확인된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게 그렇다 보니까 AI 그 브리핑이라고 해서 내년에 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뭐 네이버 쪽에서 얘기를 한 거는 챗 GPT 서치 등의 타 AI 서비스와 차이를 좀 강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그 챗 GPT나 퍼플렉시티를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어렵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잠시 접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는 안 하지만 전 사업 매출이나 성장성을 봤을 때는 네이버의 주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 보유하셨던 분들은 계속 좀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뭐 실적이 뭐 계속 좋긴 하죠. 지금 네이버가 카카오 같이 갈까요? 아니면 차별화될까요? 예, 네이버만 갈 것 같습니다. 예, 카카오보다는 이제 네이버 쪽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조언까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어제 홍콩에서 열린 투자간담회에서 올해 3.5조 원, 내년 5조 원의 매출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성도 좋고 또 계속 실적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정태근 이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사실 호재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가야 정상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지 않습니다. 일단은 호재 내용을 간추려 보게 된다면은 3분기 누적 매출 같은 경우도 2조 4,936억을 달성을 하게 되면서 올해 목표인 3조 5천억 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무난하게 달성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유럽 램시마 점유율 같은 경우도 60%고요. 허즈마 같은 경우는 일본 점유율 69%가 되기 때문에 점유율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후속 바이오시밀러도 나올 예정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독일, 네덜란드, 유럽 주요국 쪽으로도 스테키마를 출시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아이델 젤렌트 요것도 이제 후속으로 글로벌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또 바이오시밀러 CT-P47, CT-P55 이거 외에도 한 3가지가 더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그 개발이 이제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최근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그리고 내년에 CDMO 법인 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주가 가야 됩니다. 근데 안 가요. 근데 또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바이오가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소외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니라 다른 쪽을 주목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아마 지금 이 셀트리온의 주가는 성장성이라든지 주주 환원보다는 후계 구도 이거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12월 달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을 하게 되면서 셀트리온 70%까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 계속해서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후계 구도 쪽으로 주가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은 셀트리온 제약과의 어떤 합병 재추진 그리고 중간 지주사인 셀트리온 홀딩스의 어떤 그 상장 이런 것도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마 셀트리온 제약이 합병을 재추진하게 되는데 아마 그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주주들한테 물었을 때 합병 비율에 대한 어떤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셀트리온 제약이 상당히 고평가됐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후계 구도가 주가의 어떤 핵심이라 보게 된다면은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또 추가 상장하면은 또 그렇죠. 조금 그거는 이제 되겠네요. 뭐 바이오 펀드 출범한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상속자 마련인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올해 JP모건 헬스케어 거기서 서정진 회장이 서진석 의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후계자라는 얘기를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향후에 승계구도 작업이 좀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그때 아마 주가 좀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좀 호재가 많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아침의 경우 셀트리온 다발성 골수증 치료제와 관련해서 유럽에서 다잘렉스 시밀러 임상 3상 계획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주가 흐름은 어떨지 개장 후에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순풍을 타고 있는 조선주에 대해 투자자별로 주목하는 종목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 조선업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이후 외국인은 삼성중공업을, 개인은 하나오션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급이 엇갈리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조우진 대표님? 뭐 그게 결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라고 봐야겠죠. 그 트럼프 당선자가 유세 기간에는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던 이제 조선에서 언급을 하면서 그 윤 대통령이랑 통화를 하면서 한국 조선이 도와줘야겠다라고 얘기를 이제 했다고 이제 용산에서 이제 전했죠. 그래서 이제 MRO를 갖다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이제 존스 버번이라고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건축되는 모든 이제 그 군함이나 이런 거는 다 미국 자구에서 건져야 된다 이런 법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려운 점도 있고 이제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미국 조선사가 이제 쇠락을 하면서 미국 조선 군축을 갖다가 군함을 다른 데서 이제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거를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인정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MR로 가면 쉽게 말하면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이 사무실에 이제 출근하시면은 종이컵, 복사용제 이런 어떤 일회성 장비, 일회성 용품들을 다 MR로 할 수 있는데 조선에도 일회성 장비들과 부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
보수를 해야 되는데 연간 미국에서만 MRO가 한 20조 정도 되기 때문에 매우 크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진출하지 못했다가 진출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두 승계자들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사실은 그 미국 정부랑 구축해놓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바이든 정부 시절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으면 이 구축해놓은 이제 관계의 디딤돌을 삼아서 내년부터는 이제 쭉쭉 뻗어가면서 매출 올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그 주가로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 투자가들은 이제 하나오션을 갖다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의 행보를 보면은 하나오션보다는 삼성중공업에 더 많은 이제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트럼프 당선자가 또 하나 중요하게 볼 것이 뭐냐면 이번에 이제 그 재무부 내정제로 한 베센트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했냐면 LNG라는 얘기를 안 했지만은 유가를 갖다 안정하기 위해서 셰일가스를 적극적으로 이제 판매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셰일가스를 갖다가 판매를 했는데 셰일가스를 갖다가 판매할 수 있는 건조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 몇 개 없고 거기에 대해서 삼성중공업을 이제 외국인들이 중요하게 봤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러면 반대쪽으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해양 플랜트는 고정이 돼서 해양 플랜트는 결국 석유 시추랑 관련된 건데 석유 시추는 사실상 유가가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석유 시추는 사실은 좀 불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두 우리나라 조선수는 이제 LNG는 더 나갈 것이고 그러나 석유 시추는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개장까지 지금 뭐 40분 정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시죠? 개장 전 체크 포인트 하청원 본부장한테 들어볼게요. 네, 빠르게 설명드리면 일단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0.63%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현선물 차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일단 그 정도로 하락을 해서 시작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생 쪽에서 좀 풋을 잡는 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금통위 개최를 합니다. 뭐 이제 채권 전문가들은 83%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인하 가능성도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대한 스토리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비트코인 쪽이 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인 관련된 종목군도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요. STO 관련된 이제 국민의힘에서의 그 간담회가 있으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CBDC 관련된 부분들이 또 이슈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통화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슈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를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